왜 어떤 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활력을 잃는데 어떤 팀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까요? 그 비밀은요, 의외로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커뮤니티로 꼽히는 세델백 교회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의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들백 교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은 커뮤니티로 유명하죠. 이들의 성공 비결은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환영 문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공동체만의 강력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이건 그냥 한 조직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속한 팀, 회사, 아니면 작은 모임의 미래가 걸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6가지 핵심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공동체의 비밀 공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우리 조직을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보죠. 건강한 조직은요, 꼭 빙산 같아요. 우리가 보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전략, 이건 그냥 물 위에 보이는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은 저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거대한 부분에 숨어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공한 조직을 보면 뭘 물어보죠?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어떤 행사 하세요?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에만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조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바로 전략보다 문화라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문화라는 거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시스템은요, 눈에 딱 보이는 도구 같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신념을 공유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거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시스템이 조직의 속도를 결정한다면 문화는 그 조직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문화는 시스템을 아침 식사로 먹어버린다. 와, 진짜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최고의 시스템을 갖다 놔도 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비난하는 문화 속에선 그 시스템 절대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부족한 시스템이라도 서로 끈끈하게 믿어주는 문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세돌백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문화를 보이게 만들려고 아예 사무실 복도벽에 이렇게 12가지 핵심 가치를 새겨놨어요. 팀워크, 진실성, 단순함, 직원들이 매일 이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조직의 DNA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디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우리 조직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기존 멤버들한테만 쏠려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얼굴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나요? 자, 이게 바로 성장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한번 보세요. 조직의 시선이 이렇게 밖을 향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이분들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게 또다시 성장을 이끌고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건 쇠퇴의 악순환입니다. 시선이 안으로만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멤버들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조직은 점점 닫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쭈뼛거리게 되고 들어오기 어렵고 결국엔 고인물처럼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디테일입니다. 저자는요, 이게 조직의 건강을 좌우하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소그룹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왼쪽 모델을 한번 보세요. 한 명의 전문가가 여러 명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이 리더 한 명이 지치거나 떠나면 이 그룹 전체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쵸?
근데 오른쪽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고 또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강한 소그룹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요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물어봐 주면서 성장을 돕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조직의 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리더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원칙은 저자 자신의 솔직한 고백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는 정말 완벽한 리더였어요. 여러 사역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사가 딱 보더니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5개의 직업을 방패 삼아서 당신의 내면을 외면하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에 휴대폰을 쓰다가 경찰한테 딱지를 떼는 정말 사소한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긴 상담을 받으면서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일 중독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른 중독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일 중독은 오히려 저 사람 참 성실해 하고 칭찬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중독이라고들 하죠. 특히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서는요, 누군가가 일을 통해서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고 있어도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중요한 디테일들을 이제 우리 조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건강진단 키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의 문화는 과연 시스템보다 강력한가? 둘째, 우리의 시선은 안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밖을 향하고 있는가? 셋째, 우리는 소그룹을 통한 깊은 연결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성원들의 내면 건강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가?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집중해야 할 그 단 하나의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진짜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